자,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제 다음 주 등교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함수인데요. 이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먼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이 평면은 다들 뭔지 아시죠? 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면을 의미하는 건데, 이 좌표 평면, 평면 앞에 좌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 평면 위에 좌표를 줬다, 즉 좌표가 주어진 평면이다,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, 이 좌표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X축,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Y축, 두 가지 기준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. 이 파란색 X축은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개념이고, 빨간색 Y축은 위와 아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. 자, 여기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단 하나의 점이 있죠. 이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표시하고, 원점이라고 읽고 대문자 O로 표시합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좌표 평면의 구성 요소는 다 살펴봤는데, 자, 이제는 이 평면,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읽고 그리고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A라는 점을 찍었는데, 이 A라는 점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숫자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합시다. 항상 기준은 원점인데, 원점부터 오른쪽으로, 이 A를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겠죠. 그리고 위로는 하나, 둘, 세 칸만큼 가야겠죠. 따라서 우리는 이 A라는 점을 항상 X를 앞에 쓸 거고 Y를 뒤에 쓸 거기 때문에 X로는 1만큼 갔고 Y로는 3만큼 갔다 해서 1,3, A의 좌표는 1,3이다 이렇게 읽고, 이렇게 선생님이 쓴 것처럼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위치를 약간 바꿔서 여기에 선생님이 B라는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. 그러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 가고 위로는 한 칸 갔죠. 그러면 얘는 왼쪽은 이제 X축 기준으로 왼쪽은 음이기 때문에 3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, 위로 한 칸이니까 1이겠죠. 그래서 B는 이렇게 나타내고 마이너스 3,1이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를 살짝만 더 바꿔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C를 찍어 볼게요. 자, 이 C는 원점 기준으로 왼쪽 두 칸 갔죠.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, 그리고 아래로 하나, 둘, 셋, 네 칸 갔죠. 자, 위아래는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4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좌표 평면의 구성 요소 중에 이 1사분면, 2사분면, 3사분면, 4사분면이라는 게 있는데, 일단 요 색칠하고 있는 요 면을 우리가 제1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. 수학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제2사분면 어디냐면은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서 여기가 제2사분면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아래 제3사분면, 그 옆에 제4사분면. 그래서 총 4개의 사분면과 2개의 축,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D라고 하는 4,0의 점을 찍었습니다. 자, 이 4,0은 X축 위에 있는 점이겠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, X축과 Y축은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D는 속한 사분면이 없고 그냥 얘는 X축 위의 점이다.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A라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 있죠? 네, 얘는 그림을 보면 1사분면에 있죠. B는 2사분면에 있습니다. 그리고 C는 3사분면에 있죠. 네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항상 많이 보는 게 이 4분면의 부호를 항상 보는데, 이 4분면의 부호는 1사분면은 플러스, 그러니까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다.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지만 Y는 플러스다. 3사분면은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다. 4사분면은 X는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다. 뭐 이렇게 나타낸 그림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자,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고,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,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, 자,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 읽어보면은 지수가 집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뭐 편의점 갔다가 다시 도서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. 자, 이런 걸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, 이 그래프를 보고 이 13번 문제인 편의점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먼저 해석할 건데, 자, 여러분들은 그래프라는 거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? 네,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식과 같은 뭐 어떤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. 좌표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, 일단 요 경우에는
지수가 집에서 출발해서 뭐 편의점 갔다 도서관 갔다 한 거죠.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떤 상황이다. 이 상황을 그래프에 나타냈는데 일단 구성 요소를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. 일단 x축, 이 축을 보게 되면 이 축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집에서 출발한 후의 시간. 그러니까 이 20이라는 거는 집에서 출발한 지 20분째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.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이 y축을 보면은 y축은 거리인데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. 즉 이 900이라는 거는 지금 집에서 900m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일단 지순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집이 있는데 중간에 뭐 편의점이 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이 그림만 보고 집부터 편의점 사이의 거리와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0에서 출발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.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직선 모양, x축과 평행한 모양으로 이렇게 된 구간이 있습니다. 자, 요 구간에서는 자,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은 이 거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. 600m도 유지하고 있어요. 그 말은 즉 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바로 편의점에 머문 구간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다시 이 x축과 평행하게 쭉 머문 구간이 생기죠. 자, 지수는 두 번째 도서관을 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구간이다? 네, 도서관에 머문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처음에 이 편의점에 도착한 시간이 20, 요 점이겠죠. 요 점. 이제 머문 구간이 시작되는 점. 요 점이 x좌표가 20,600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이 거리가 600m고 소요된 시간은 20분이 걸렸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은 20과 40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30이겠죠. 즉 지수는 편의점에 30분, 20분부터 30분까지니까 총 10분간 머물렀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떠나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죠? 네, 편의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겠죠. 쭉 갔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30분, 집에서 떠난 30분 출발해서 총 도착한 게 여기인 50분이니까 여기도 20분이 걸렸고, 거리는 600m에서 요 점인 1500m니까 총 900m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도서관에는 집에서 이제 출발한 지 50분째부터 80분까지 있었으니까 총 30분간 머물고 있었네요. 자,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13번 문제의 답은 편의점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니까 여기에 도착했죠. 그러니까 20분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할 것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.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정비례 관계는 y는 ax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이 모든 식들을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는 x라던가 y는 마이너스 2x라던가 이런 식으로 a 값이 1인 경우에는 y는 x겠고 a가 마이너스이면 y는 마이너스 2x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다 뭐다?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다.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. 자, 어떻게 그랬냐면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이 a 앞에 있는 이 a가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그렸습니다.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그려놓은 파란색처럼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 x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위로 올라가는,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이런 식의 모양의 직선 그래프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,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빨간색 그래프처럼 x가 이렇게 오른쪽 가면 증가하는 거죠. 증가하면 할수록 y는 아래로 떨어지는, 즉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모양의 직선의 그래프로 그렸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를 알아야 됩니다.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은 y는 x분의 a, 이 x가 분모에 있는 형태의
이제 그림이었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닌, 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건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고, 자 예를 들면은 뭐 y는 x분의 2 혹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, 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돼 있으면 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, 그래프는 이 왼쪽에 그려진 모양과 같습니다.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 경우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죠.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그려진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.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려진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